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기미월 기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기라고 하는 일간이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자,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기토가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의 색깔, 우리가 주관하는 색깔 있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그 다음에 금은 흰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이고요. 토는 노란색을 이렇게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주관하고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해서 천간으로 무기토가 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는 진술축미 토가 진술축미가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술축미는 물론 4개월이라고 해서 춘하추동을 모두 관장하고는 있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주관하는 오상을 무엇이다. 그렇죠. 어저께 무토와 할 때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그 토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흙이고 나머지 오행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를 갖는데, 무토하고 기토하고 다른 점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토, 같은 흙이고 모든 만물이 여기에 발을 디디고 여기를 터전을 삼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토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지만 토로서의 공력, 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너무 땅이 토라고 하는 것이 뜨거워도 안 되는 거, 열토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얼어서도 안 된다, 동토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수화기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토가 비옥하고 만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이다. 수화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고, 물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화가 기제를 이루어야 좋은 토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수는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는 병화를 쓰게 된다. 해서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수화 기제, 즉 개수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토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개수 병화를 쓰는 무토 또는 기토하고 임수 또는 개수를 쓰는 무토일간, 기토일간은 하늘과 땅 차이다. 개수는 뭐다? 우로수자. 내가 물이 필요한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논밭에 물을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라든가 강호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물을 길러다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물을 대야 되는 것이니, 개수 쓰는 사람하고 임수 쓰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해도 개수를 쓰는 사람만큼 공력이 개수를 쓰는 사람만큼 공력이 나타나지 않겠다. 병화하고 정화도 마찬가지죠. 병화는 하나에 따른 태양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되죠. 그래서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논밭이 있는데 겨울에 햇빛이 잘 들게 되면 조금만 내가 난방을 하게 되면 따뜻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음지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식물을 키워야 된다면 엄청난 난방비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이 있어야지만 모든 작물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양토가 됐던 음토가 됐던 뭘 위주로 쓴다? 병화와 개수는 기본적으로 쓰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면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죠. 큰 산이고 후중한 토가 되기 때문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면 울체되고 막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개수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는 뭡니까? 논밭 또는 동산 같은 그런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담장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텃밭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토는 왕하더라도 뭘 하지 않는다. 그쵸? 물체되거나 막히고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토를 볼 때는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밭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왕하더라도 간목을 쓰지 않고요. 그냥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 가끔 기토도 간목을 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수축미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간목을 쓰게 되죠. 이때 간목을 쓰는 것은 기토를 소토한다라기보다는 천간에 진수축미월에 천간에 투출한 겁재인 무토를 갖다가 억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기토를 갖다 소토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그리고 이 월령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 춘, 하, 추,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춘, 하, 추, 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주의 핵심은 뭐다? 여러 가지 신살 공부하고 삼재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와 한열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소서가 지나면서부터 미월입니다. 절기를 보게 되면은, 자, 미월의 절기는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소서가 되면서부터 월이 어디서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한기가 조금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을 갖다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때 대서전후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소서절까지는 마치 5월과 같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때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사주에 금수가 있으면은 이때는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 하더라도 소서절 전까지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미월 이후에는 금수가 진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를 위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계절의 심천을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 늦여름이면서 그 다음에 조열한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고요. 개수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일간이 미월이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천간에 무토가 투출했다 그러면 간목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목도 필요하고요. 개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개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두 가지 개념,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후하는 개념. 근데 단 미월의 개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월의 기토가 태어났는데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기토 입장에서 식신 또는 상관이 되죠. 식상으로서 개수라고 하는 재성을 생해준다. 식신 생재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상관 생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기토가 좋은 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 해주는 그러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수가 좀 세력이 있어서 사주가 좀 한습한 경우에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주의 구조,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그것은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6글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있고요. 월지는 미토 또한 음토가 됩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토가 토를 받기 때문에 비견이 되나, 그래서 비견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비견격 또는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미월의 기토 신왕사주가 됩니다. 신일간이 왕하다, 신왕사주가 되고, 무토 같았으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윤토하고,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데,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간목은 필요 없고요. 반드시 뭐 개수와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지용하게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일단은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봐야 된다. 왜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미토 자체가 굉장히 건조한 땅이죠.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필요한데, 그 수 중에서도 임수냐 개수냐를 놓고 봤을 때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추용할 수 있다. 단 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경금, 신금 등에 있어서 개수를 생해주는 생재의 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미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됐죠. 그렇다고 해서 비견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간이 더 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는 사화를 받쳐 기사 일주가 되고, 자, 일단 오는 없기 때문에 완전한 방업이 성립됐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3이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방합이 돼서 사주가 더욱 조열해지게 되죠. 수가 필요한 그런 사주가 더욱더 수가 더욱 절실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는 없지만 묘미 목이 합병을 하게 되면 목도 세력을 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 미월에 수가 없는 목은 어떻다? 그렇죠. 그거는 건조해지게 되면 목은 마를 수밖에 없다. 굳이 목분비해가 아니라도 목은 고사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만 보면 사주가 생기 또는 생기와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기가 없죠. 이렇게 미월에 태어나 금수의 세력이 없다 그러면 생기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진짜 생기도 없고 삶이 무미건조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 연간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미월에 기토 투출해가지고 이렇게 개수를 극하게 됐죠. 군비쟁제하는 그런 사주. 군비쟁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성을 놓고 싸우게 된다. 재성을 놓고 다투게 된다. 예를 들면 집안에 있어서 유산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끼리 박 터지게 싸운다. 그러면 서로 뭐 예의 갖추고 싸울까요? 싸울 때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유산이 있는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진 않았고, 근데 오빠한테만 자꾸 재산을 줄라, 우리나라 또 이상한 그런 아들 문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자꾸 오빠한테만 주려고 하고, 나라고 하면 딸이겠죠. 딸한테는 재산을 안 물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소송은 간결하게 끝나면 상관없지만 소송이 장기화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으로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의, 이런 경우에는, 아니, 내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공평하게 주지 않으면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그래 오빠가 장남이고 하다 보면 좀 더 주고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감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매우 어려워진다. 돈은 누가 번다?
그렇죠. 변호사가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 당사자들은 쪽박 찬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되면은 큰일 난다. 군비쟁제가 굉장히 좀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되고요. 또 군비쟁제하게 되면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엄청난 경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 삶이 어떻게 돼? 굉장히 폭복한데 결국은 나한테 소득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군비쟁제하게 되면 재물을 놓고 다투는데 결국은 나는 백전백패, 나한테 소득이 들어오진 않는다. 특히나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가 있긴 한데 이 개수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생시에 따라서 뿌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뿌리 없는 재성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허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허상. 신기루를 갈고 없는 거를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감정 소모 또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열심히 터지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생시에서는 금수를 봐서 통관작용을 시켜서 개수를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있습니다. 갑자시가 되면 일단 중요한 건 뭐다? 미월에 사화가 지금 굉장히 조열, 마르고 뜨겁다라고 했죠. 개수가 있는데 기토가 있어서 쟁지하게 되니 개수의 뿌리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연재 자수를 받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좀 유식하게 되면 원격되어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게 되니 개수가 뿌리는 없지만은 역시나 기토에서 파극을 당하는 그러한 것은 어쩔 수 없겠고, 간목이 투출했죠. 이 간목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세력이 있습니다. 묘미 목국한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목 밑에는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팔팔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 기토는 재성을 취해서 내 재성을 가지고 도망갔고요. 나는 이상한 대의 명분에 휩싸여 가지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시와 달리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은 그래도 정관이죠. 을목은 칠살입니다. 미월의 기토가 이렇게 묘미 앞에서 을목 투출하게 되면 어떻다? 잡초가 무성하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이가 없다. 이렇게. 그래도 축토라고 하는 습토를 얻은 것만큼은 좋게 볼 수 있지만 을목 투출한 것은 결단코 좋게 보진 않겠고요. 더더군다나 을해시가 되면 사해충에 을목 투출되어 있죠. 을목은 묘미 목국해서 그 다음에 해 중에 있는 수의 생을 받고 있죠. 통근도 가능합니다. 해묘의 목국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사해충이 돼서 수의 기운이 많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 단 중요한 것은 을목은 그래도 기토를 극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 입장에서 을목이 다시 이렇게 투출되는 것, 좋다 나쁘다 결코 좋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인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 수가 용신인데 개수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병화 또는 정묘, 병화,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사주가 어떤 사주? 매우 조열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이 밭에다가 콩을 심은들, 아무리 이 밭에다가 무엇을 심은들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못 자라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무진시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미월의 기토가 무토 투출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해야 된다. 단 간목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쉽고 조금 좋게 보려고 하면 진중에 있는 습토를 받기 때문에 개수를 쓸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다? 사주가 너무 수기가 부족하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기사시도 마찬가지 너무 조열하다. 경오시나 또는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또는 신미시 같은 신금이 수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사오미 화국이죠. 경금 또는 신금이 뜨거운 열기에서 녹아버립니다. 개수를 생할 수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습니다. 운은 역시나 금수 운으로 가시는 것이 필요하고, 임신시 또는 계유시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신시가 되면 사신합수가 되고요. 계유시가 되면 사유회금해서 개수 투출하게 되니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의 기운이 많다. 특히나 이것이 만약에 하반월 소서가 지나서 대서까지 지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복생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이 아니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해서 임신계유시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월요일 강의 마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